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내용은 99%가 아니라 100% 필수 사항이에요.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인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사가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지, 그리고 지금 내 포지션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4기는 현재 접수 기간이고요. 여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 초읽기, 강남 3구는 모두 50% 미토라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그렇죠. 전세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세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이런 현상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건 진지한 문제예요. 돈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돈 사고가 터지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일단은 기사가 왜 강남이 나왔을까요?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에 입주가 몰려 있어요. 올해 좀 그런데요. 올해 입주 물량이 26,000호 좀 넘을 거예요. 26,000호, 27,000호? 약간 왔다 갔다 업다운을 할 수는 있는데 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은 1년에 서울에 그래도 아파트 입주가 5만 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일정 많이 사용하시는 설인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많은 해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뉴스만 틀면 입주가 많아서 집주인을 못 구하고 전세입자를 못 구해서 망해 나간다는데 무슨 입주가 적냐? 그냥 네 뇌피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년에 4만 5천 호에서 5만 5천 호 사이 정도는 지어야지 수급이 맞는다. 이게 여태까지의 평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적고요. 내년에 되면은 이제 만 호대예요. 입주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올해 입주가 있는 데다가 강남에 좀 몰려 있습니다. 자, 전국은 어떨까요? 요게 문제예요. 지금 기사가 일단 강남이 나온 이유는 지금 강남이 전세가가 급락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좀 요걸 알아주셔야 돼요. 되게 웃긴 부분인데 강남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덜 빠지고 이번에 전세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전국은 어떠냐?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 나가시면 아주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왜 그러냐? 요새 제가 이런 이유를 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은 미리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전세 사기.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 발작 있잖아요. 금리가 갑자기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요것도 사실은 전세 수요에 타격을 줬거든요. 그런데 전세 사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나 저가 빌라에서도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어떠냐면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다 내려가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장이에요. 야, 너 얼마 전에 시장 살아난다며. 제가 그 오해하실까봐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좋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시장이 좋아진 거라고 표현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아직 아니에요. 거래량도 안 좋고 그리고 매매 수요도 안 좋고 전세 수요도 안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매도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전세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 제 경험담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은 공급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자이신데 전세는 공급과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한동안은 물론 수급이 약간 무너진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전세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금리가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가기도 했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세 수요도 줄었는데 이번엔 전세 수요가 한 번 더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 공급이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절대로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수요가 너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이 수요가 달아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임차인분이 달아나는 건데 임차인분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평소부터 확인을 하고 임대인, 집주인 나 이제 나갈 거야. 나 한 1년 반 있다 나갈 거야. 1년 있다 나갈 거야. 6개월 있다 나갈 거야가 아니라 좀 이제 이사할 때쯤이 되면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전세가 요새 안 좋대. 불안하대. 요새는 월세래. 그러면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게 전국적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다가올수록 연락 올 확률이 높은데 반면에 이분들이 연락이 와서 나간다고 할 확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세입자가 구해줄 확률은 더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세입자 수요가 없어요, 여러분. 달라요. 공급이 많잖아요. 공급이 많아서 세입자가 안 구해질 때는 내가 포기하면 돼요. 가격을 내리든 세입자분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맞춰주시든 뭐라도 발악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난동을 이렇게 부리면서까지 내가 자구적 노력을 하면은 스스로 그러면 세입자분을 모셔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입자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안 구해지는 데는 안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 사실은 이게 대출까지 막혀 있거든요. 이거는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 자, 매수인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막 팁을 드릴 건 없는데 요새 많이 안 하시니까 이걸 조심하세요. 전세로 잔금을 맞춘다. 참 요새 이런 얘기 하기도 참 생소하네요. 그럴 분들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터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집을 사시고 다주택자 말고요. 한 두 채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 집 사놓는 분들. 요새 있어요. 사실 현장에 나가면은. 그러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리고 나중에 역전세. 이게 뭐냐면 내가 일단 빈집을 사고 전세로 잔금을 맞춘다? 그러면 전세가 나갈 거란 믿음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몇 배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중개사님이 빼준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세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내가 공급이죠. 수요가 없으면 끝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세로 잔금을 맞춘다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플랜 B까지 짜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을 요새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전세가 높게 껴있든 낮게 껴있든 이걸 아셔야 돼요. 이분이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다시 얘기해서 역전세 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거,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지금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세입자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건 누구의 편이 아니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임대인분들이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누구든 원망할 수 있고 임대인 잘못이 맞고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그 돈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만약에 사고를 쳤을 때 내가 타이밍이 되게 급한 타이밍이다. 이사를 가야 된다. 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법적으로 나중에 되게 긴 싸움이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보증보험이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여기에 이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얘기는 사실 쓸모없는 얘기인데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한 분들이 요새 언론에 비춰져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언젠간 먼 훗날에 전세 사기가 전세 계약 전체 중에 몇 프로인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사고의 몇 프로인지 나올 때가 나올 거예요. 1%도 안 돼요. 0.1% 될까요? 진짜 소수인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포지션에 맞는 대비책을 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건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월세가랑 다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확연히 달라요.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진짜 길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맞는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조심하고 봐야 될 것부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를 놓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공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몇 년 동안 집을 사서 전세를 어떻게 놔요? 불가능했는데 공급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전세 수요가 없어요. 그럼 수요들 다 어디 가느냐?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가신 데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선택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맞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전세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매도인도, 그러니까 집주인도, 임대인도, 그리고 새로 집주인이 되실 분들도,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전세란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